때는 고려 말기. 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정몽주와 정도전이었어요. 허허허, 참으로 기특하구나. 포온의 글은 생각이 바르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삼봉의 글은 생각이 넓고 새로워서 재미가 있구나.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고려의 기둥이 될 것이다.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배운 대로 바르게 쓰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삼봉의 실력은 저도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형님, 또 저를 이렇게 놀리시는군요. 형님의 굳건의 뜻에 비하면 저의 글솜씨는 잔재주일 뿐입니다. 너희 둘이 같이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특하구나. 포온, 넌 그 굳건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예, 스승님. 선비는 늘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봉, 너는 그 새로운 생각으로 백성들을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거라.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 스승님, 형님과 함께라면 저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그것 아니겠나? 배운 것을 백성들을 위해 쓰는 것.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고려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세. 형님, 나중에 우리가 조정에서 의견이 나뉘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마음만은 꼭 잊지 맙시다. 허허허,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있겠는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살이나 됐지만 서로의 재주를 알아본 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일을 좌지우지하던 인물은 권신 이인임이었어요. 이인임을 비롯한 신하들은 명나라와 원나라와의 외교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어요.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신 일을 원나라에 알리고자 하니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원나라와 관계를 끊고 이제는 원나라와 우호 다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나라에 사신을 보낸다고요? 그렇소. 지금 비록 원나라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소. 지금은 예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길이오. 수문한 신주께서 그 판단은 우리 고려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는 이미 명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당장이 안전하겠지만 명나라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안전이라. 세상은 힘으로 움직입니다. 명나라가 강해졌다고 해서 원나라를 버리잔 말이오? 원나라가 다시 힘을 회복한다면 지금 유연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란 말이오. 지금의 선택은 고려를 양쪽 모두의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문한 신주께서 내린 결정은 나라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만 무리야, 그 말씀은 이인인 대감을 탄핵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인임 대감을 탄핵합니다. 저 또한 같은 뜻이요. 대감의 선택은 고려를 더욱더 난세를 이끌 뿐입니다. 하하하. 그대들이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세? 위험한 이야기들을 하는군. 정도전, 정몽주, 그대들은 질서로 어지럽혔소. 오늘부로 모든 관직을 파직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파직한단 말이오? 내 뜻이 바로 전하 뜻일세. 세상을 바꾸고 싶으든 힘부터 기르시게. 자네 같은 사람들이 떠든다고 바뀔 세상이라면 난세라고도 부를 수 없지 않는가? 결국 모든 관직에서 쫓겨난 정도전은 백성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계신 겁니까? 이 땅은 대대로 우리가 농사짓던 땅이었어. 검문세족이란 작자들이 문서를 내밀며 자기네 땅이라 하더이다. 우리 하루아침에 소장농이 되었소. 관청에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알려도 소용없소. 윗사람들 뜻이라 하더이다. 우리 매만 맞고 쫓겨났소. 백성이 가장 먼저다. 고려는 이미 썩었다. 나는 새로운 제목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어요. 그는 황산 대첩을 통해 왜구를 섬멸해 고려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높이사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삼봉, 왕을 위협하고 군대를 돌려 개경까지 공격한 것이 우리가 성경과에서 함께 꿈꾸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나? 형님,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고려는 조금 고쳐서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뿌리부터 썩은 나무는 가지를 아무리 잘라도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자네가 유배지에서 고생할 때
내가 이 책 맹자를 보내준 뜻을 잊었나? 나는 자네가 고려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 되길 바랬네. 하지만 자네는 지금 이 책을 고려를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었군. 형님은 이 책에서 임금의 도리를 보셨겠지만 저는 이 책에서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며 나라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 그 뜻은 임금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지 신하가 임금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뜻이 아니네. 맹자님의 가르침은 고려 왕실에서 언제까지나 이어져야 하네. 아닙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닙니다. 저는 고려가 아닌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주인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보은 선생, 삼봉의 말이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오. 백성들이 굶주려 가는데 왕실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저를 도와주시오. 선생 같은 사람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백성들을 위한 나라는 더 빠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마저 삼봉의 그 위험한 생각을 따르시는군요. 부온,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소. 당신은 나의 오랜 보시자 스승이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장군, 저는 제 방식대로 끝까지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삼봉, 내가 준 책을 고려를 무너뜨리는 데 쓴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를 막을 것이야. 삼봉,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것이오. 큰 일을 이루려면 이런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몽주에게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성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어요. 전하, 주기를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이제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전하의 뜻 위에 새 나라의 법과 제도를 세우겠습니다. 조선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의 수고를 과인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니 앞으로도 그대들은 더욱 바빠질 게야. 조선이 세워졌다고 정도전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전하, 봉화백 전도전 대감이 전하를 뵈고자 합니다. 오, 삼봉이 왔는가. 어서 들라하라. 전하, 소신 정도전 새 나라의 앞날을 밝힐 등불을 완성하여 찾아뵈었사옵니다. 등불이라니? 한양 도성 설계도라도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무기라도 개발한 것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무기보다 강하고 성벽보다 단단한 것이옵니다. 바로 이 책 조선 경국전이옵니다. 조선 경국전. 조선의 나라 운영을 위한 법전이라는 뜻이로고. 그런데 삼봉, 여기에 적힌 글귀들이 심상치 않구나. 왕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치는 재상에 맡아야 한다라니. 이 말 뜻은 왕의 권력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조선의 뿌리이십니다. 뿌리가 튼튼하려면 비바람을 막아줄 잎과 줄기가 필요합니다. 임금님은 훌륭한 재상을 골라 이를 맡겨주시면 되었고, 또한 재상은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는 훌륭한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어지지 못할 때에도 조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 그렇사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신하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백성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면 되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근본이 되는 나라, 민본의 나라입니다. 과연 삼봉이로다. 나 이성계가 칼로 나라를 세웠다면 삼봉 그대는 이 붓과 책으로 나라를 세웠구려.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전하. 조선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새 도읍을 정하기로 했어요. 사판사사대감, 성벽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이름을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방향을 따라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거 어떻습니까?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허투루 한단 말인가? 우리가 만드는 이 도성은 단순한 돌벽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네. 제가 대가님의 뜻을 맞춰볼까요? 대가님은 오상, 즉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덕목을 문 이름에 넣자는 뜻이지요? 호호, 이 친구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군. 해가 뜨는 동쪽은 만물이 살아 숨쉬는 인의 자리네. 그러니 어진의 마음을 흥하라는 뜻으로 흥인지문이라 하세.
좋습니다, 대감. 그럼 서쪽은 어떻습니까? 서쪽은 엄격함과 결단력이 필요한 의의 자리지요. 그렇네. 정의를 두텁게 세운다는 뜻에서 도니문이라고 하세. 백성들이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나라의 올바른 도리를 떠올리게 말일세. 남쪽은 예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 조선이 예의를 승선하는 곳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소. 예의를 높게 받는다는 뜻에서 남쪽은 숭례문. 그 이름 딱 어울리는군.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어 조선의 얼굴로 삼을 것이야. 인, 의, 예, 지, 신. 드디어 조선의 오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정해졌으니 어서 궁궐을 완성합시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오. 법전을 만들고 도성을 세우는 데 공을 들이던 정도전에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성계의 장성한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이었어요. 요동 정벌을 대비하려면 군권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모든 사병을 없애고 중앙군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치렀는지 잊었단 말이오? 사병은 우리의 목숨줄이오. 조선이 새로 건국되었으니 공신들의 사병은 더 이상 필요 없소. 중앙군으로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오. 공신들의 칼을 꺾고 모두 내쫓아 죽이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공신들이 아니오. 조선의 신하들일 뿐이오. 그렇다면 한데 모인 강력한 힘을 누가 다스린단 말이오? 대감이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오. 법과 나라가 통치할 것이오. 아무리 들어도 공신들의 힘을 빼앗으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소이다. 혼탁하던 고려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소.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법.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모두 따라주시길 바라겠소. 결국 정도전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이 군사를 일으켜 세자였던 아우 이방석을 살해하고 정도전의 집까지 침입했어요. 대감, 어찌하여 이를 이전까지만 드셨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일 없었을 겁니다. 정왕군, 자네는 기어이 명분도 없는 군사를 일으켰구만. 욕심이 눈을 가렸구만. 욕심이라니요? 대감이야말로 우리 왕자들의 사병을 빼앗아 힘없는 바보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협한 건 바로 대감이십니다. 어리석군 어리석어. 나라에 왕의 군대 말고 다른 군대가 있으면 어떡하는지 자네가 직접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의 피바다가 되기 때문이야. 나라의 군대요? 그 군대를 대감 마음대로 움직여서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 하는 거 아니오? 왕은 그저 앉아만 있고 대감 같은 신하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저항군, 잘 들으시게나. 왕 한 명의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네. 그래서 나는 신하들이 법과 규칙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 한 것이네. 그것이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길이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 조선은 제 아버지의 피와 제 칼로 세운 나라입니다. 주인이 뻔히 있는데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든단 말입니까? 고려의 끝을 보지 못했어 신하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꼴을. 자네가 세울 왕권의 나라는 결국 또 다른 싸움을 불러올 것이야. 자네가 오늘 내 목은 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든 법도는 지우지 못할 것이네. 자네도 결국 내가 만든 법도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테니까.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겠지요. 하지만 대감은 더 이상 그걸 지켜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조선은 저 이방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네의 야심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나. 부디 성군이 되시게나. 나는 먼저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경기도 평택시에 삼봉 정도전 선생을 기리는 정도전 사당과 삼봉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삼봉 선생의 시문을 모은 책인 삼봉집의 목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게 역적의 낙인을 찍히고 죽임을 당한 정도전. 하지만 그는 조선 건국 시기 조선의 국가 기틀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